사탄 탱고의 세계를 이해하려면 먼저 소설의 배경이 되는 공간을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장소를 넘어 소설의 주제와 인물들의 내면을 지배하는 또 하나의 주인공입니다. 소설의 무대는 이름조차 명시되지 않은 헝가리의 한 외딴 시골 마을입니다. 과거 집단 농장이었으나 이제는 모든 것이 쓰러져가는 폐허의 공간입니다. 이곳의 시간은 멈춰버렸거나 의미 없는 순환을 반복할 뿐입니다. 소설의 첫 문장에서부터 마지막 문장까지 독자를 사로잡는 것은 바로 비입니다. 가을비는 쉬지 않고 내리며 땅은 온통 진창으로 변해 한 걸음 내딛기조차 힘겹습니다. 이 비는 단순한 기상현상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절망의 은유이며 인물들의 희망을 썩게 만드는 거대한 장막입니다. 진창은 물리적인 장애물이자 정신적인 구속을 상징합니다. 인물들이 이 절망적인 공간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음을 암시합니다. 크로스너 호르커이는 이 풍경을 집요할 정도로 상세하게 묘사합니다. 썩어가는 건물의 벽, 바람에 삐걱거리는 문, 거미줄이 가득한 구석, 더러운 술잔이 놓인 선술집. 그의 시선은 붕괴와 소멸의 징후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습니다. 이러한 묘사는 독자에게 시각적인 정보를 넘어 후각적이고 촉각적인 감각까지 자극하며 폐허의 공기를 직접 들이마시는 듯한 체험을 줍니다. 이 공간은 사회주의 체제의 몰락 이후 방향을 잃고 표류하던 동유럽의 역사적 상황을 반영하는 알레고리로 읽힐 수 있습니다. 한때 집단적인 유토피아를 꿈꾸었으나 이제는 공동의 목표도 개인의 희망도 모두 사라져버린 황무지. 인물들은 과거의 유령에 사로잡혀 있거나 막연한 미래를 기다리며 무기력하게 현재를 견뎌낼 뿐입니다. 그들에게 남은 유일한 공간은 마을 중심부에 위치한 선술집입니다. 이곳은 그들이 함께 모여 술을 마시고 서로를 의심하고 뜬 소문을 나누는 유일한 소통의 장소입니다. 동시에 그들의 절망을 더욱 깊게 만드는 거대한 자궁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선술집 안에서 서로의 체온을 느끼지만 결국 각자의 고독 속으로 침잠합니다. 결국 사탄 탱고의 배경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닌 형이상학적인 감옥입니다. 인물들은 이 진창의 땅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희망을 꿈꾸고 배신당하고 결국 죽어갑니다. 크로스너 호르커이가 창조한 이 붕괴의 무대는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서사를 형성합니다. 그 위에서 펼쳐지는 인간 군상의 비극적인 춤을 더욱 처절하고 설득력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 절망적인 풍경의 한가운데로 우리는 이제 소설의 핵심적인 인물들을 만나러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볼 것입니다. 제2부 절망의 군상 마이너스 인물 분석. 크로스너 호르커이가 창조한 이 붕괴의 무대 위에는 희망을 잃어버린 인물들이 유령처럼 배회합니다. 사탄 탱고의 등장인물들은 뚜렷한 개성을 가지거나 성장을 이루는 인물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오히려 절망, 탐욕, 무기력 같은 인간의 보편적인 속성들이 육화된 존재, 즉 알레고리적 인물에 가깝습니다. 이를 통해 작가는 붕괴된 세상 속에서 인간성이 어떻게 마모되는지를 집요하게 탐구합니다. 마을 사람들의 심리를 가장 먼저 들여다보는 인물은 후터키입니다. 그는 소설의 시작에서 자신을 버리고 떠나려던 아내와 그녀의 정부 슈미트의 계획을 엿듣게 됩니다. 이 배신감은 그를 행동으로 이끄는 대신 깊은 무력감과 냉소주의에 빠뜨립니다. 그는 모든 것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상황이 흘러가는 대로 자신을 내맡깁니다. 후터키의 모습은 진실을 마주할 용기 없이 현실에 안주하며 서서히 파멸해가는 무기력한 인간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그와 대척점에 있는 듯 보이는 인물은 마을의 의사입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과의 교류를 끊고 자신의 집에 집거합니다. 창밖으로 마을의 모든 움직임을 기록하는 관찰자입니다. 그는 스스로를 이성과 객관성의 화신이라 믿으며 마을 사람들을 경멸적인 시선으로 내려다봅니다. 하지만 그 역시 알코올에 의존하며 자신의 기록에 집착하는 또 다른 형태의 고립과 광기에 사로잡힌 인물일 뿐입니다. 그의 기록 행위는 세상을 이해하려는 지식인의 노력이 아닙니다. 현실로부터 도피하여 자신만의 세계 속에 안주하려는 연약한 시도에 불과합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객관적 관찰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약한 기반 위에 서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소설에서 가장 비극적인 인물은 단연 어린 소녀 애슈티케입니다. 그녀는 어른들의 탐욕과 이기심에 무방비로 노출된 순수함의 상징입니다. 오빠에게 속아 돈을 빼앗기고 유일한 친구였던 고양이를 잔인하게 독살하는 그녀의 모습은
이 공동체가 얼마나 깊이 병들었는지를 가장 직접적으로 폭로합니다. 애슈티케의 비극은 개인의 불행을 넘어 공동체의 도덕적 파산이 가장 약한 존재를 어떻게 파괴하는지를 보여주는 끔찍한 증언입니다. 그녀가 스스로 쥐약을 먹고 죽음에 이르는 과정은 사탄 탱고에서 가장 읽기 고통스러운 부분입니다. 동시에 이 소설의 윤리적 핵심을 담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인물들 앞에 마침내 소설의 중심 인물이자 거짓 메시아인 이리미야 씨가 등장합니다. 그는 죽은 줄로만 알았던 인물로 그의 귀환 소식은 마을 사람들에게 막연한 희망과 기대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는 현란한 언변과 카리스마로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그들의 돈을 갈취하여 새로운 공동체를 건설하겠다는 달콤한 약속을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말을 의심하면서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를 맹목적으로 추종하기 시작합니다. 이리미야 씨는 단순한 사기꾼을 넘어 인간의 구원에 대한 갈망이 어떻게 스스로를 파멸로 이끄는지를 보여주는 거대한 상징입니다. 그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가장 깊은 욕망, 즉 이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열망을 정확히 파고들어 이용합니다. 이처럼 사탄 탱고의 인물들은 각자의 욕망과 절망 속에서 허우적댑니다. 서로를 속이고 의심하다가 결국 공멸의 길로 들어섭니다. 크로스너 호르커이는 이들에게 어떠한 동정이나 연민의 시선도 보내지 않습니다. 그는 마치 현미경으로 미생물을 관찰하듯 그들의 비루한 내면을 냉정하고 철저하게 해부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인물들을 파멸로 이끄는 거대한 서사, 사탄 탱고의 독특한 플롯과 구조 속으로 들어가 볼 차례입니다. 제3부 육보 전진, 육보 후퇴 마이너스 서사 구조와 시간. 사탄 탱고가 문학사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이유는 단순히 암울한 주제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 내용을 담아내는 형식, 즉 소설의 구조와 시간을 다루는 방식이야말로 크로스너 호르커이의 천재성이 가장 빛나는 지점입니다. 소설의 부제는 탱고이며 전체는 12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는 6걸음 앞으로 나아갔다가 6걸음 뒤로 물러나는 탱고의 춤 스텝을 그대로 모방한 구조입니다. 1장에서 6장까지는 이야기가 시간 순서에 따라 진행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7장에서 12장까지는 다시 과거의 시점으로 돌아가 앞선 사건들을 다른 인물의 시점에서 반복하거나 그 이면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독자에게 몇 가지 중요한 효과를 줍니다. 첫째, 직선적인 시간 감각을 파괴합니다. 독자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같은 시간대를 맴돌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는 소설 속 인물들이 겪는 시간의 정체와 순환, 즉 아무리 발버둥 쳐도 결국 제자리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들의 운명을 형식적으로 체험하게 만듭니다. 시간은 미래를 향해 흐르는 강이 아니라 고여서 썩어가는 늪이 됩니다. 둘째, 객관적인 진실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누구의 시선으로 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해석됩니다. 이리미야 씨의 귀환은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서막이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거대한 사기극의 시작일 뿐입니다. 크로스너 호르커이는 여러 인물의 시점을 병치함으로써 절대적인 진실 대신 혼란스럽고 파편화된 현실의 단면들만을 제시합니다. 독자는 이 파편들을 맞추려 노력하지만 완전한 그림은 결코 완성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 자체가 소설의 핵심 주제와 연결됩니다. 셋째, 서사적 긴장감을 극대화합니다. 독자는 이미 일어난 사건의 원인과 과정을 뒤늦게 알게 되면서 인물들의 비극적 운명을 더욱 처절하게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애슈티케의 죽음을 먼저 목격한 후 그녀가 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보여주는 이전의 시간으로 되돌아갑니다. 이러한 시간의 역전은 단순한 슬픔을 넘어 피할 수 없는 운명의 무게와 구조적인 폭력에 대한 깊은 무력감을 자아냅니다. 소설의 시간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마지막 장에서 의사의 유골을 발견한 한 인물은 그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타이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타이핑하는 첫 문장은 바로 소설 사탄 탱고의 첫 문장입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후터키는 잠에서 깨어났다. 이 마지막 장면은 소설 전체가 거대한 순환 구조 속에 갇혀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시작이 곧 끝이고 끝이 곧 새로운 시작이 되는 영원회귀의 구조. 이 지독한 절망의 춤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이는 단순한 문학적 장치를 넘어 작가의 깊은 철학적 사유를 반영합니다. 역사는 진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어리석음과 탐욕은 시대와 장소를 바꿔가며
영혼이 반복된다는 비관적인 세계관의 표현입니다. 이처럼 사탄 탱고의 서사 구조는 소설의 내용과 완벽하게 결합합니다. 독자를 시간의 미로 속에 가두고 절망의 탱고를 함께 추도록 만듭니다. 이 정교하게 설계된 구조 위에서 크로스너 호르커이의 또 다른 무기인 그의 독창적인 문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제4부 문장의 미로 마이너스 크로스너 호르커이의 문체. 만약 사탄 탱고의 구조가 독자를 시간의 미로에 가둔다면 그 미로의 벽을 이루는 것은 바로 라슬로 크로스너 호르커이의 독창적이고 집요한 문체입니다. 그의 문장을 처음 접하는 독자는 당혹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문장은 쉼없이 이어지고 쉼표와 접속사로 연결된 절들은 끝없이 새로운 정보를 추가합니다. 하나의 문단이 하나의 문장으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만연체 스타일은 단순히 기교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그가 그려내는 세계의 본질을 담아내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입니다. 첫째, 그의 긴 문장은 인물들의 의식의 흐름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독자는 인물의 눈을 통해 세상을 보고 그의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 기억의 파편들을 실시간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문장이 끝나지 않는 것처럼 인물들의 불안과 고뇌, 집착 역시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의사가 창밖을 관찰하며 기록하는 장면에서 문장은 그의 시선이 이동하는 경로와 그에 따라 떠오르는 단상들을 끊김없이 따라갑니다. 그의 편집광적인 내면을 생생하게 재현합니다. 독자는 이 문장의 흐름에 몸을 맡기는 동안 숨이 가빠지는 듯한 물리적인 압박감을 느낍니다. 이는 바로 소설 속 인물들이 처한 정신적, 환경적 압박과 다르지 않습니다. 둘째, 문장의 복잡성은 세상의 혼돈과 부조리를 반영합니다. 크로스너 호르커이의 세계에는 명확한 인과관계나 단순한 선악구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서로 얽혀있고 하나의 사건은 수많은 다른 요인들의 결과물입니다. 그의 문장은 이러한 복잡성을 그대로 담아냅니다. 주절에 끝없이 종속절이 붙고 삽입구가 끼어들면서 문장의 핵심 의미는 계속해서 지연되고 변형됩니다. 이는 진실에 도달하려는 노력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문체 자체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독자는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집중해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길을 잃기 십상입니다. 바로 이 길을 잃는 경험이 크로스너 호르커이가 의도한 문학적 체험의 핵심입니다. 셋째, 그의 문체는 특유의 음악성과 리듬감을 창조합니다. 그의 문장은 무질서하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교하게 계산된 리듬과 반복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정 단어나 구절이 변주되며 반복되고 문장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왔다 사라지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이는 소설 전체에 스며있는 종말론적이고 예언자적인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붕괴 직전의 세계를 노래하는 음울한 그레고리오 성가처럼 그의 문장은 독자의 이성이 아닌 감성과 무의식에 직접적으로 말을 겁니다. 또한 그는 추상적인 개념과 구체적인 묘사를 결합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그는 단순히 절망이라고 쓰는 대신 희망의 마지막 잔해마저 진창에 녹아내려 발밑에서 질척거리는 감각과 같이 구체적인 이미지로 그것을 형상화합니다. 이러한 묘사는 독자가 철학적 주제를 머리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 온몸으로 느끼게 만듭니다. 결국 크로스너 호르커이의 문체는 독자에게 편안한 독서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독자를 불편하게 만들고 도전하며 익숙한 세계를 낯설게 보도록 강요합니다. 그의 문장의 미로 속을 헤매는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그 끝에서 독자는 이전에 결코 보지 못했던 세계의 심연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 독특한 문체를 통해 작가가 궁극적으로 탐구하고자 했던 철학적 주제들은 무엇이었는지 이제 그 깊은 곳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제5부 거짓 메시아와 구원의 문제 마이너스 철학적 탐구. 사탄 탱고의 복잡한 구조와 현란한 문체가 궁극적으로 향하는 곳은 인간 존재의 가장 근원적인 질문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핵심은 바로 구원의 문제입니다. 소설 속 인물들은 물리적으로, 정신적으로 극한의 상황에 내몰려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의미를 상실했고 유일하게 남은 것은 이 절망적인 현실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는 막연한 갈망뿐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거짓 메시아, 이리미야 씨가 등장하며 소설의 철학적 탐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리미야 씨는 마을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과 희망을 약속합니다. 그의 말은 달콤하고 그의 계획은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는 사람들의 죄책감과 욕망을 정확히 꿰뚫어보고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자신을 구원자로 포장합니다. 여기서 크로스너 호르커이는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인간은 왜 이토록 쉽게 거짓된 희망에 속아 넘어가는가? 작가의 대답은 냉정합니다. 그것은 진정한 구원의 부재 때문입니다. 신이 침묵하고 이데올로기가 붕괴된 세상에서 인간은 기댈 곳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텅 빈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라면 그것이 거짓일지라도 기꺼이 믿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리미야 씨를 완전히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그를 의심하고 그의 의도를 저울질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국 그를 따르기로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것이 주는 고통보다 속더라도 믿는 것이 주는 찰나의 위안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거짓된 희망이라도 있는 편이 낫다는 처절한 자기기만입니다. 이리미야 씨는 또한 권력의 본질에 대한 통찰을 보여줍니다. 그는 총이나 칼이 아닌 언어와 정보를 통해 사람들을 지배합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의 비밀을 수집하고 그것을 이용하여 그들을 분열시키고 통제합니다. 그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이용하여 사람들의 공포심을 자극하고 자신만이 그 해답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세합니다. 이는 20세기 전체주의 정권이 대중을 선동하고 통제했던 방식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오늘날 가짜뉴스와 정보 조작이 만연한 현대 사회에도 여전히 유효한 경고를 던집니다. 소설의 결말에서 이리미야 씨의 약속이 모두 거짓이었음이 드러났을 때 마을 사람들은 저항하거나 분노하는 대신 또 다른 형태의 예속을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이리미야 씨의 지시에 따라 뿔뿔이 흩어져 의미 없는 노동에 종사하며 살아갑니다. 이는 구원에 대한 갈망이 배신당했을 때 인간이 얼마나 쉽게 존엄성을 포기하고 무기력에 빠지는지를 보여주는 비극적인 결말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주체이기를 포기하고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수동적인 존재로 전락하고 맙니다. 결국 사탄 탱고가 보여주는 세계는 구원이 불가능한 세계입니다. 신적인 구원도 인간적인 혁명도 모두 실패한 자리에는 오직 허무와 끝없는 순환만이 남습니다. 크로스너 호르커이는 이 끔찍한 진실을 외면하지 않고 정면으로 응시합니다. 그는 쉬운 위로나 값싼 희망을 제시하는 대신 이 절망의 끝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명확하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태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항으로서의 멜랑콜리입니다. 결론 종말의 시대, 사탄 탱고를 읽는다는 것. 라슬로 크로스너 호르커이의 사탄 탱고를 읽는 경험은 결코 유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독자를 불편하게 하고 때로는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토록 어둡고 절망적인 이야기를 읽어야만 하는가? 2025년 스웨덴 할리먼이 그의 손을 들어준 이유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의 문학은 단순히 절망을 노래하는 것을 넘어 절망을 직시하는 행위 자체에 담긴 어떤 존엄성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크로스너 호르커이가 그리는 세계는 1980년대 헝가리의 작은 마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데올로기가 무너지고 공동체가 해체되며 진실의 가치가 흔들리는 모든 시대, 모든 장소의 이야기입니다. 기후변화와 전쟁, 경제적 불평등과 정치적 극단주의가 만연한 오늘날,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사탄 탱고의 풍경과 가까운 곳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우리를 현혹하는 거짓 메시아들을 마주합니다. 달콤한 구호를 외치는 정치인, 자극적인 정보로 클릭을 유도하는 미디어, 소비를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속삭이는 자본의 목소리에 둘러싸여 살아갑니다. 이러한 시대에 사탄 탱고를 읽는 것은 일종의 예방주사와 같습니다. 소설 속 인물들이 어떻게 거짓된 희망에 빠져들고 서로를 불신하며 결국 공멸에 이르는지를 목격하면서 우리는 현실 속 유혹과 기만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크로스너 호르커이는 희망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문학에는 저항의 정신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바꾸려는 영웅적인 저항이 아닙니다. 세상의 부조리와 허물을 끝까지 응시하고 그것을 자신의 언어로 기록하려는 집요한 저항입니다. 소설 속 의사가 결국 실패한 관찰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기록 행위 자체는 무의미한 세상에 의미를 부여하려는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크로스너 호르커이의 글쓰기 역시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는 붕괴의 풍경을 외면하지 않고 그 속에서 가장 추하고 비루한 것들을 끝까지 들여다봅니다. 이 응시의 행위를 통해
그는 역설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옹호합니다. 사탄 탱고는 우리에게 쉬운 답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더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곳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기다려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각자의 몫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지독한 절망의 춤을 끝까지 함께 추고 난 독자는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 없게 되리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문장은 우리 정신에 깊은 흔적을 남기고 우리가 딛고 서 있는 세계의 허약한 기반을 끊임없이 상기시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라슬로 크로스노호르커의 문학의 위대함이며 그가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작가 중 한 명으로 기억되어야 할 이유입니다. 사탄 탱고는 끝없는 비가 내리는 황무지에서 피어난 검은 꽃과 같은 작품이며 그 처절한 아름다움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우리 시대의 문학적 좌표로 남을 것입니다. 본 영상에서 사용된 책의 내용은 저작권법상 공정 이용을 목적으로 인용되었습니다. 영상의 핵심 내용은 책 내용의 요약이나 비평이며 원작 전체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 소유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